메타 플랫폼스랑 메타가 8년 전에 자사에서 해고했던 팔머러키가 설립했던 방산 스타트업이 안두릴 인더스트리인데요. 이 두 기업이 같이 이번에 손을 잡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같이 손을 잡으면서 VR, AR 기기 개발에 나서고요. 이 기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육군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논란 끝에 결별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거라서 특히나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협력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원래 실리콘밸리의 금기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산업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은 안 갑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만 가게 되고 이런 쪽은 잘 안 가는데 메타가 이걸 약간 가게 된 건 약간 좀 금기를 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 정부 쪽과 이제 좀 더 친밀하게 가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드리면 메타가 국방기업의 스타트업이죠. 이제 안두릴과 협력해서 미 국방부인 동맹 국가에 대한 증강현실이죠. AR 및 인공지능 AI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협력은 빌리언트 단위의 소비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타가 처음으로 국방 안보 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사례로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팔머러키가 이제 성립한 안두릴과 이제 메타의 공동 바탕으로 한 이글아이라는 차세대 군사 헬멧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협력이고요. 제출 현황은 이제 공동 백서에 대한 거고 향후에 이제 많은 협력을 하게 될 것 같고 이건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군사를 이제 테크도 맨서로 만들어주는 약간 이런 기업이고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했던 것들을 2017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반 힐러리 기부 논란 이후 퇴사했으나 이번에 다시 하게 됐다라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많은 미 군사의 AI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군사 흐름이 이렇게 되면서 실리콘밸리가 이걸 계기로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 트럼프 정부는 실리콘밸리가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어쨌든 군사비 같은 것들을 많이 절약하게 됐다는 생각이 좀 있고 AI가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실리콘밸리의 이제 방산이 붕괴가 선언이 되면서 AI나 웨어러블의 전장의 융합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팔머라키라든가 빅테크 이탈의 조류가 이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AI 국방의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향후에 이제 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 협력을 봤을 때는 메타가 이제 정부 쪽에 첨단 기술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마 파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4년에 메타가 이제 팔머러키가 설립했던 오큘러스가 있는데 이 오큘러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협력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R과 AR 관련해서 미국의 육군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이제 실리콘의 금기 중 하나가 이제 방산 쪽은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방위 산업이랑 AI가 이렇게 합쳐지는 모습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을 잘 찌르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AI의 비살상과 살상의 경계가 좀 흐려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이제 보시면 알파벳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고 이제 참여도 안 하고 사실 되돌려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사실 AI 윤리 기준이 사실 감시 사살용 AI 지향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옮겨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글의 직원들이 프로젝트 마빈이라는 반대 운동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 협력은 의사결정의 보조에 AI들과 실시간 타격 지휘에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약간 나쁜 의미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생체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병사의 생존 향상이라는 명분 같은 데이터 이슈가 확장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책임 있는 AI 프레임에 대한 전략적 재구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민주주의 AI라든가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주도의 AI 체계적인 윤리적인 많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명분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씁쓸함을 감출 수 없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 무기 시스템을 공급자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는 원래 콘텐츠 커뮤니티 관리에서 윤리 이슈로 주로 발생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방산 산업의 진입 이후에 전투 현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향후에 이제 윤리 기준에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딜레마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규범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은 사실은 자율윤리 기준에서 압박이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방산을 협력하게 되면 향후에 동맹국의 이제 방산 산업체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재조정의 압박을 받게 됐을 때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이제 궁금하게 되고 향후에 국제나 미국 사회에서 규범에 대한 대립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AI가 같이 지금 합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위 산업과 AI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